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지역,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해졌으며 연방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조치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해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행동위원회가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판사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유권자들에게 $10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권자 매수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측은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월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3월 24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된 후 야당과의 갈등으로 탄핵 소추되었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시 한번 정치권의 경랑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국방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행보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일본, 중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3국 간 협력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악화된 한일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희소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건수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dailys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더 많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